안서동 귀신 이야기. 제 고향은 경상도인데 천안에서 인테리어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은 대학이 많죠. 그래서 자치촌도 많고 그 규모도 상당합니다. 특히 안서동은 전국에서도 꽤나 큰 자치촌일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신입생으로 천안으로 오던 2001년으로 거슬러 가네요. 개강을 앞둔 2월 말쯤 전 자취방을 구하러 어머니와 함께 안서동에서 방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월 말이면 웬만한 방들은 다 계약이 끝나서 좋은 방을 얻기가 불가능하죠. 그렇게 하루를 꼬박 돌아다녀도 괜찮은 가격에 시설 좋은 방을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저녁 때쯤 초등학교 후문 쪽에 있는 건물에 가보니 마침 방이 하나가 남았더랬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방도 꽤 크고 좋더군요. 주인 아주머니는 방도 하나 남았고 빨리 방을 채워야 좋을 테니 다른 방보다 30만원 싸게 계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마냥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방만 싸게 준다는 게. 어쨌든 부랴부랴 이사를 하고 전 앞으로 살게 될 31호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고향을 떠나 자취를 한다는 게 설레고 무섭더라고요. 그날은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아직 살림살이가 완벽히 구비되지 않았을 때라 그 넓은 방에 이부자리 하나만 펴놓고 천장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방문 위쪽 천장에 도배된 벽지가 한 부분만 누렇게 변색이 됐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벽지는 길게 반복해서 바르죠. 근데 그 부분이 색이 틀려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밤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별일 없이 1학년 1학기가 시작되고 하루하루를 놀고 과제를 하며 보내고 있었죠. 이상한 일은 체육대회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1학년이라 잘하든 못하든 전 종목을 열심히 뛰고 뒤풀이에 가기 위해서 씻으려고 잠시 집에 들렸죠. 세수만 대충 하고 가려던 저는 여느 때처럼 세면대에서 물을 틀고 얼굴에 물을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세면대 위엔 거울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러실지는 모르지만 왜 세수를 하고 자기 얼굴을 한 번쯤 보지 않나요? 그날 저도 얼굴에 두어 번 물을 묻힌 다음 고개를 들어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울에 비쳐 올라온 얼굴이 순간 제 얼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얼굴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하니 다시 제 얼굴이더군요. 지금도 생각나지만 얼굴에 물기가 묻은 상태라 눈에 방울이 맺혀 잘못 본 거라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본 건 쌍꺼풀이 있는 무섭게 생기고도 크고 예쁜 눈이었습니다. 순간 너무 무서워서 얼른 얼굴을 닫고 뒤풀이 장소로 갔죠. 이상한 일은 그날 이후로 계속 일어났습니다. 조별 작업을 하느라 우리 집에서 도면을 쳐서 학교에 가서 모델을 만들던 날이었죠. 밤 10시 30분쯤 됐을 겁니다. 학교에 가서 보니 도면을 안 가지고 온 것입니다. 부랴부랴 집으로 와서 방문을 열고 어두운 방을 밝히려고 평소와 같이 무심코 왼편 벽에 있는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아시죠? 형광등은 깜빡깜빡하며 켜지는 거. 형광등이 처음 번쩍하며 켜지자 방바닥에 널브러진 도면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면으로 눈동자를 옮겼죠. 가져가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왜 갑자기 밝아졌다 어두워지면 눈에 잔상이 남잖아요. 특히 밝은색 물체는 더 오래 남죠. 도면이 흰색이고 5장 정도 바닥에 있었는데 두 번째 불이 켜졌다 꺼지면서 제 눈에 남은 잔상은 도면 위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이 점점 뚜렷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그야말로 찰나라서 짐작하셨겠지만 완전히 불이 켜졌을 땐 원래 도면밖에 보이지 않았죠. 전 도면도 안 챙기고 문도 잠그지 않은 채 학교로 뛰어오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진 서막이었고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첫 번째 에피소드를 얘기해 드릴게요.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저도 CC란 걸 하게 됐습니다. 1학년 때라 CC가 많이 생기더군요.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우리 커플을 포함한 두 커플이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흥청망청 마시다 보니 새벽이 가까워지더군요. 당시 제 여자친구도 타지 사람이었기에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못하는 사람이어서 3시쯤 되니 집에 자러 간다고 가더군요. 그래서 셋이서 계속 술잔을 기울이다가 남은 여자애 하나도 잔다며 자리를 펴고 눕더라고요. 걔가 누우면서 하는 얘기가 6시에 자기네 집에 가서 씻고 학교 가게 깨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알았다 그러고 저랑 남은 형이랑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6시까지 마시게 되더군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있었기에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술 기운에 비몽사몽간에 눈 부비고 일어나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눈길을 돌려 제 뒤에 있던 남자친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눈길을 돌려 그 뒤에 있는 무언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땡땡아 언제 왔어? 라는 거였습니다. 땡땡이는 집에 자러 간 제 여자친구 이름입니다. 순간 저랑 형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술이 확 깨는 것 같았죠. 그 여자애는 잠시 동안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형은 야, 너 학교 못 가겠다. 술이 떡이 됐네. 하며 대충 웃으며 다시 재워버렸고 끝내 우린 아무도 학교에 못 갔죠. 그날 오후에 해장을 하러 넷이서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 당연히 새벽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화두에 올랐죠. 여자애가 하는 말이 제가 깨워서 저랑 형을 보고 나니 그 뒤에 누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세히 쳐다보니 단발머리를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형 뒤에 앉아서 두 발을 양팔로 감싸 안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때 제 여자친구도 단발머리에 꽤나 동안인지라 착각을 했겠죠. 술도 취했고요. 다시 한번 소름을 돋게 만든 건 그 여자아이가 앉아있던 자리는 첫날 방문 위쪽에 누렇게 뜬 도배 자국이 있던 그 아래 도면을 찾으러 갔던 제가 잔상을 모았던 바로 그 자리였던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는 생각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 일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 학과 사람들이 저는 몰라도 그 이야기는 알고 있을 정도였죠. 한 번은 축제 마지막 날 전 학년이 모여서 뒤풀이를 하고 1학년 남자들 대부분이 저희 집에서 잔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1학년이 41명이었는데 11명이 남자였죠. 그 10명 중에서 저랑 재수한 형이 안 자고 새벽 5시까지 귀신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머지 8명은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진 시간이었죠. 아무튼 그동안 겪고 들었던 귀신 얘기를 한창 했습니다. 해가 뜰 때쯤에야 우린 잠이 들었죠. 다음날 아침 수업을 갔다가 다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누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자다가 새벽에 가위에 눌렸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자 줄줄이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정확히 4명. 4명이 가위를 눌렸고 가위 눌린 상태에서 옆에서 남자 둘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댔죠. 아마 그건 그 시간 자고 있지 않던 저랑 형이 이야기하는 소리였겠죠. 다들 꿈이나 비몽사몽간에 가위로 착각한 거라 말을 했지만 당사자들은 분명히 가위에 눌렸고 그때는 이미 우리 집에 귀신이 있다는 건 누구나 느끼고 있던 터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하더군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 이야기를 하면 귀신이 옆에 와서 듣는다고
아마 그날 새벽엔 20년 동안 들었던 이야기를 다 쏟아부었으니 많이도 와서 들었을 겁니다. 에피소드 두 번째. 그렇게 1년이 지났죠. 겨울방학이 오고 전 고향에 내려가 조선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2달 동안 일을 하고 개강이 다가오니 다시 그 집에 가기가 싫더군요. 그래서 방을 옮길까 했지만 천주교 신자였던 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그냥 거기에 1년 더 살으라고 하시더군요. 그 해에는 석유값이 오르면서 방값이 30만원씩 더 뛴 해였습니다. 저희 집 방세도 30만원이 올랐고 제 방도 올랐지만 다른 방보다 30만원 싼 상태라 더 그러셨겠죠.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냥 그 방에 다시 1년을 살게 됐죠. 처음 몇 달 동안은 별일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 귀신의 실체가 더 뚜렷이 드러났다는 것만 빼고요. 그 일은 어느 날 밤 꿈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는 꿈 얘기입니다. 꿈에서 저는 방학 때 다녔던 조선소에 다니고 있었죠. 근데 그 조선소 위치가 제 고향이 아니라 이곳 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과 친구 한 명이랑 같이 다니고 있었죠. 그날도 친구랑 같이 일을 마치고 간단히 술 한잔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초등학교 정문이 남쪽을 향해 있고 동서로 후문이 하나씩 있는데요. 서쪽 후문으로 나가면 제가 살던 자취방이 나오죠. 꿈에서도 이와 같았습니다. 운동장에 들어서서 친구와 저는 갈라져 각자 집으로 가는 시기였습니다. 어쨌든 친구와 일을 끝내고 운동장에 들어섰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반쯤 걸어가고 있는데 서쪽 후문, 그러니까 저희 집 쪽에서 조그마한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그 그림자를 자세히 쳐다보기 시작했죠. 그림자는 점점 다가오며 흐릿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단발머리를 한 소녀였죠. 이상한 건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이고 한 손에 앙상한 나뭇가지를 들고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쪽으로 서서히 다가오더군요. 덜컥 겁이 난 전 친구에게 "야, 나 먼저 갈게" 라고 외치고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여자애를 스치며 힐끗 얼굴을 보니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한쪽 눈으로 순간적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겁을 하고 집으로 손살같이 달려왔죠. 제 방은 3층이어서 계단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층, 2층. 아파트 같은 경우엔 0.5층이라고 해야 하나요?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완전히 한 층을 올라가기 전에 바깥을 향한 조그만 창이 하나 있잖아요. 저희 건물에도 그런 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5층을 올라가다 보니 친구와 그 여자애가 아직 운동장에 있을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운동장 쪽 창문을 활짝 열어제치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순간 3층이었던 건물이 한 10층짜리 건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건물 외관이 디귿자로 운동장을 향해 있었죠. 그런데 그 건물이 10층으로 바뀌면서 양쪽에 난 창문으로 아까 운동장에서 봤던 그 여자애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각 창문마다 하나씩이요.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고 1층에 있는 얼굴은 저를 올려다보고 바로 옆 창문에선 똑바로 저를 쳐다보고요. 그 꿈은 제 생애 가장 무섭고 기막힌 꿈이어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생생하게요. 그 장면을 보고 전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죠. 그 꿈을 꾸고 나서 제 방에 있는 귀신의 실체가 점점 뚜렷이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하룻밤 사이에 가위를 눌리고 5분 뒤에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저를 더 공포에 몰아넣었죠. 이제 마지막이네요. 그 방에서 있었던 일들. 에피소드 3.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이불을 펴고 잠이 들었죠. 그때까지 전 가위에 눌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얘기만 숱하게 들어왔었지만 이상하게 가위에 눌린 적은 없었죠. 근데 자다가 눈이 떠지더니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아차, 이게 가위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눈은 천장에 붙은 동그란 조명을 바라보고 있고 신경은 몸을 움직이려 애쓰고 있었죠. 뭐 하나에서 10까지 세면 가위에서 풀린다느니 새끼손가락부터 움직이면 풀린다고 예전에 들었던 얘기들이 생각나서 열심히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천장에 있던 둥근 조명이 구름처럼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점점 사람의 형태가 돼갔습니다. 뚜렷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어디가 얼굴이고 눈인지 입인지 알 수 있을 정도까지 하얀 연기처럼 형태가 완성되더군요. 그러다가 그 구름이 저한테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다가오더니 급기야 바로 눈 앞에까지 오더군요. 옴짝달싹 할 수 없고 눈만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얼굴로 보이는 연기가 바로 코앞까지 내려오더니 오른쪽 뺨을 스치면서 바닥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조금 축축하고 싸늘한 느낌이었어요. 그 연기가 오른쪽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가위에서 풀려나면서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잠시 진정을 하고 10분 정도 후에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가위에 눌린 건 처음이어서 좀처럼 마음이 가라앉지 않더군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겨우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섬뜩한 건 그 다음이었죠. 다시 잠이 든 저는 이번엔 가위가 아닌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방 한구석 벽에 붙어서 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3자가 되어서 방 한가운데서는 제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고 그 위에 귀신인지 뭔지가 올라타서 제 목을 막 조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귀신이 제 목을 움켜잡고 쇳소리로 소리를 지르길래 무슨 말인가 자세히 들어봤더니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가위에 눌릴 때 나타났던 귀신이 다시 꿈에 나타나서 깨어 있었던 시간 동안 어디 있었냐는 듯 그 장면을 보고선 다시 벌떡 일어나며 잠에서 깼죠. 그리고 그날 밤은 다시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집에서는 다른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그 집에 있었던 일들을 친한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듣고 하다 보니 공통되는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단발머리를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여자애라는 것과 그 위치가 절묘하게도 문 앞이며 바래진 천장의 아래라는 점이요. 왜 그 귀신이 그 집에 살던 저에게 그렇게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2학년 2학기가 넘어가면서 집주인이 바뀌었고 방 빼면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민기적대다가 때를 놓쳤습니다. 지금 제대하고 복학해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분명 그 방에도 지금 누군가가 살고 있겠죠?